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UFO의 존재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느 시점에서 우리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나 외계인과 동시에 접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의 결과로 확인됩니다. 한번 시리아 스타의 발견. 아프리카의 도곤 드 말리 부족은 시리아 스타에 대한 독특하고 오래된 지식으로 인해 연구원들과 인류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지식은 정밀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도관은 시리오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화려한 별일 뿐만 아니라 특수 장비 없이 보이지 않는 위성인 시리어스 B를 가지고 있으며 서양 과학자들에 의해 1862년에만 발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도관 신화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들은 노모라는 신비한 생물에 대한 이 지식을 받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생물들은 시리우스에서 지구에 와서 개통 천문학, 농업 및 기타 중요한 과학을 가르쳤다. 도관이 시리아에 대해 소유한 정보는 놀랍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B가 작고 매우 조밀한 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현대 천문 도구에 접근하지 않고 마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도관과 외계 문명 사이에 가능한 접촉에 대한 수많은 가설과 이론을 야기했습니다. 페일리어 컨택트 수비수들은 도관이 고도로 발달된 외계인의 공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인류 학자와 역사가들은 이 지식이 과거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유럽 선교사들과 탐험가들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도관이 19세기 또는 20세기의 과학자들과 상호작용한 후의 정보를 신화와 전설에 통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2번, 돼지돌, 스코틀랜드의 클라이드 뱅크, 클라이드뱅. 도시 근처에 위치한 이 거대한 돌은 나선, 원 및 선으로 구성된 조각 패턴으로 덮여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신비한 고고, 학적 발견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 그는 역사상 연구원과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중 분석 후 과학자들은 돌이 약 5,00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패턴은 그들의 독창성과 복잡성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상징들이 별이 빛나는 하늘의 고대 지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는 돌이 천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나선과 조각된 원은 별, 행성 또는 천상의 신체 궤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고대 주민들이 하늘에서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도구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로 석재는 자연의 신 또는 영의 숭배와 관련된 의식이나 의식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고대 사회의 삶에서 진정한 목적에 대한 결정적인 합의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고생물 이론의 일부 수비수들은 이 돌이 외계 문명과의 상호작용의 증거일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가설에 따르면 비문이 복잡성과 상징은 반드시 지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급 지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가설에도 불구하고 캉노스톨은 고고학자, 천문학자 및 역사적 미스터리의 연인들 사이에서 논쟁과 놀랍게도 계속 영감을 주는 매혹적인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3번, 조라카레, 위대한 거석 단지, 아르메니아 스톤헨지, 아우미니언 스톤헨지. 로도 알려진 조라카레의 거석 단지는 코카서스에서 가장 신비한 고대 구조 중 하나입니다. 아르메니아 남부에 위치한 이 기념비는 수직으로 배치된 수백 개의 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수미터 높이에 도달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상부에 구멍이 있는 스톤즈이며 연구원과 신비 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라카레는 그리스도 이전의 6,000년경부터 이루어지며 이는 이 유형의 가장 오래된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외계 문명에 대한 이론의 이론은 구멍이 별을 관찰하거나 다른 세계의 존재들과 의사소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돌의 위치와 방향이 천문적이거나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마도 아르메니아의 고대 주민들에게는 외부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르메니아 스톤헨지가 천체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오래된 천문대 또는 의식을 위한 의식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기념비는 계속해서 관광객과 학자 모두 자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번호 4. 티아와나코 동굴. 볼리비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수수께끼의 고고, 학적 단지 중 하나인 티아와나코 지역에서는 벽이 이상한 생물의 표현으로 덮여있는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큰 머리와 눈에 띄는 눈이 특징인 이 인물들은 대중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계 존재의 이미지를 크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발견은 즉시 전 세계의 고고학자와 전문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이 지역의 고대 문명의 신화와 신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인물들은 세계관 내에서 신성하거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많은 콜롬비아 문화에서 큰 눈과 불균형한 신체와 같은 과장된 특성을 가진 인체 형성 인물의 이미지를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의 신화나 종교에서 특정 인물의 특별한 지위를 반영한다고 믿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고생물 이론의 일부 수비수들은 이 인물들이 고대 문명과 다른 세계의 존재 사이의 실질적인 만남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지구의 다른 지역에는 비슷한 표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과거에 외계 실체와 실제로 접촉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번호 이집트 수학적 경이. 다음 전시회에는 너온의 수학적 파피리와 커온의 수학 퍼파이라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이집트 원고이며 19세기 말 라쿤의 플린 더스 페트리, 플린더즈 핀니가 발견한 더 넓은 카오 파피리, 커온 퍼파이라이의 작은 부분입니다. 그 발견의 위치는 당시 시사스트리스2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노동자들이라고 믿어집니다.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는 매혹적인 의료 텍스트, 행정 텍스트 및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개의 수학적 텍스트 조각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음모를 유발합니다. 그들은 린드 퍼파이러스의 수학적 내용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따라서 텍스트는 섹션으로 나뉘며 첫 번째 섹션은 산술 및 대수를 다루고 조메트리의 두 번째 섹션을 다룹니다. 두 섹션의 내용은 완전히 정확하고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집트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졌다면 오늘날 개발된 대부분의 학교의 어린이들보다 오늘날 학교의 어린이들이 가르치는 곱셈표를 포함하여 오늘날 개발된 대부분의 학교 어린이들보다 수학에 대한 지식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6번. 페인 디어비즈. 가장 눈에 띄는 페인 디어비즈의 제목으로 알려진 야생동물의 줄로 장식된 머리카락의 머리카락은 너케이더 3의 후기 시대의 미세한 조각 아이보리 비드로 그리스도 앞에 3200에서 3100 정도입니다. 그것은 고대 왕국 앞에도 이집트 예술가들의 높은 표준을 보여줍니다. 빛은 약 5200년 전에 살았던 엘리트 사람의 장례팀의 일원이라고 믿어집니다. 빛의 치아의 일부가 누락되었지만 상세한 장식은 그것이 헤어 액세서리가 아니라 의식적인 대상임을 시사합니다. 빛은 양쪽의 수평줄의 동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집트 예술에서 친숙해지는 공간 조직입니다. 이 동물에는 코끼리, 뱀, 젠쿄더즈 조류, 기린, 사자 및 야생 멧돼지가 포함됩니다. 아이보리로 조각된 다른 인공물에서의 생물들의 비슷한 배열은 동물의 배열과 선택이 무작위가 아니라고 제안합니다.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신화가 우주의 창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표현된 코끼리와 뱀은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빛의 가장 높은 줄은 나머지 동물들이 그들의 존재를 비치고 있는 창조적 신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번호 7. 존재하지 않아야 할 임플란트. 과학자들은 2600년 전의 미라, 다리 내부에서 발견된 의학적 경이로움에 당황합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미라는이 유형의 과학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살았습니다. 1971년에 이집트의 봉인관은 이집트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송되어 크루전 로전버그 뮤지엄의 과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관에는 이집트인의 미라 시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미라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지위가 있었지만 왕족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는 고위 공무원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미라는 박물관에 남아 있었고 아무도 20년 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왔습니다. 미라가 박물관에 도착한 지 20년이 지난 후 과학자들은 왼쪽 무릎 내부에서 진행된 수술 기구를 발견했습니다. 미라의 다리 안에는 정형외과 금속 손톱이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손톱은 생체 역학적 원리에 따라 설치되어 현재 과학자들조차도 정교함 수준 때문에 놀랍습니다. 전문가들은 임플란트를 현대 절차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진보된 수술은 고대 사회가 연습할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뇌 수술로도 알려진 등반 이전에 특정 의료 절차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보철 사지와 눈조차도 고대 세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특한 발견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의학적 정밀도를 요구하는 수술은 고대 세계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현대의 수술 도구와 지식의 부족을 고려할 때 손톱은 어떻게 그러한 정밀도로 삽입되었습니까? 고대인들은 환자에게 상당한 통증이나 외상을 유발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한 절차를 달성했습니까? 미라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음모가 복잡합니다. 박물관이 원래 1970년대에 관을 인수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미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미라가 원래 소유자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석관은 유저 몬투, 예서 만토, 나는 제사장에게 속했지만 그 시체는 그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제는 사망 직후 자신의 관에서 제거되어 이미의 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무도 관 도둑의 이름을 모른다. 방부 처리 절차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낯선 사람은 그리스도 앞 15세에서 X 사이에 살았던 고전적인 이집트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남자는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5피트 높이에 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타주 브리검 영대학교, 브리검 영 유니버서티의 과학자들이 미라를 엑스레이 스캔하고 금속 손톱을 발견한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 윌프리드 그리그즈의 주요 교수는 손톱이 미라와 함께 왔다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미라의 다리를 잡는 데 사용되는 현대 금속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2600세입니다. 과학자들은 현대뼈 시멘트와 유사한 금속 손톱에서 고대 유기농 수질을 발견하여 손톱이 오래된 절차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적어도 고대 세계의 누군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호 8. 독과 수정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진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발굴된 보물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물약은 해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자들은 기술 분야의 현대적인 진보를 사용하여 원래 보물 전리품에서 발견되는 가장 귀중한 병 중 하나에 있는 물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발굴된 갤러웨이 재무부와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금속 탐지기를 가진 남자는 놀라운 바이킹 유물의 잃어버린 숨겨진 곳을 발견했을 때 갤러웨이 필드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풍부한 발견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물은 2017년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서 인수했습니다.
박물관이 보물 비용을 얼마나 지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200만 인상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필드를 통해 금속 탐지기를 교반하여 걷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과학자들은 전리품에 있는 각 물체를 분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새, 은색 냄비, 직물 섬유, 앵글로 팍슨 브로치, 금 유물의 형태로운 십자가, 아름다운 새가 있으며 목록은 계속되고 계속됩니다. 은 보석 중 하나는 페르시아 유물로 판명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이미지는 이상한 조로아스터 교상과 표범과 호랑이 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아마도 그리스도 후 680년경에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 묻힌 200년이 되었습니다. 바이킹 침입의 전리품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대상은 로마 제국의 바위 유리병이었습니다. 병의 바닥의 라틴어의 비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해갈 주교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병은 순수한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졌으며 금 실로 새 심하게 쌓여 있습니다. 병은 놀랍지만 장인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병에 원래 포함된 물약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의 마틴 골드버그 박사는 병에 이상하고 이국적인 액체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아마도 향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연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의식에 사용된 기름, 부음 오일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화학요소 추적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항아리에 어떤 종류의 물약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곧 할 것입니다. 번호 9. 홍샨 유물. 홍잔의 문명은 고대 중국에서 가장 신비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약 6,700년 전에 존재했으며 눈물 모양의 머리와 거대한 눈을 가진 휴머노이드를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제이드 유물을 남겼습니다. 일부 인형은 물 오토바이 또는 비행 기계를 타는 생물과 비슷합니다. 이 이미지는 고대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적합하지 않으며 홍샨의 교사들을 포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묻습니다. 1999년에 발견된 홍샨의 유일한 동굴은 이 문화에 속합니다. 사람이 만든 이 동굴은 크기와 복잡성으로 놀랍습니다. 내부에는 수영장, 강의 다리, 계단 및 통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동굴의 면적은 12,600 스퀘어 미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스터리는 벽에 남은 흔적이며 현대 시추 기계의 흔적입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수준의 기술이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거대한 발굴된 암석이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변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굴과 비치 유물이 더 진보된 문명, 아마도 외계인 기원과의 접촉의 증거라고 제안합니다. 번호 10. 페루카오의 여인. 우리는 진정으로 독특한 미라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문명은 이집트인이거나 당신이 추측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대 모체 문명입니다. 이것은 매우 폭력적이고 피에 대해 매우 목마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가 항상 남성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미라의 발견은 그 이론을 완전히 반박했다. 이것은 미라뿐만 아니라 사망 후 몇 세기 동안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문신을 한 킬로의 여성의 발견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문신에는 뱀, 개 밑거미, 신성한 생물의 판테온과 관련된 모든 동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문신의 존재는 초자연적 인세계와 더 관련이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된 힘을 높였습니다. 당시 미신은 다른 것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신과 강력한 생물의 상징으로 당신을 장식한다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에서 여성의 특이한 발견은이 사회나 다른 사회가 여성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무덤을 계속 찾을 때 8명의 여성을 더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성들이 통치자이거나 제사장으로서 높은 권위를 차지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역사의 특정 부분은 매우 명확한 경향을 표시했으며 사회에서 지배하는 남성을 지적했으며 여성은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2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케오의 여인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마법사가 있었고 무덤에 그것을 묻고 그곳에서 그것을 미라질 정도로 충분히 존중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반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11번. 거들책, 그리델복 또는 벨트복은 본질적으로 그의 이름이 제안한 것, 벨트와 함께 허리에 묶인 작은 책입니다. 약간 실용적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의 중세시대의 책을 운송하는 놀랍게도 인기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개인 용도로 설계된 인사말이나 기도서와 같은 헌신적인 텍스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벨트북은 단순히 실용적이었고 노트북이었으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는 예술 작품이 되었으며 복잡한 디자인과 금 또는 상아와 같은 소중한 재료로 장식되었습니다. 양피지의 행위, 그들의 작은 크기는 편집자들의 즐겨찾기를 제공했습니다. 이 책들의 사용은 16세기의 바운드북이 대중화되면서 감소했다. 그러나 휴대용 책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포켓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살아남은 표본 몇 명은 수집가와 박물관에 의해 극히 드물고 탐욕스럽습니다. 번호 12. 교베스티 미라. 이집트와의 조금 더 많은 것을 따라 우리는 미라뿐만 아니라 다니엘 무덤에서 얼마나 많은 미라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내부에 250개의 미라가 있는 놀라운 양의 무덤이 발견되었으며 이 독특한 장소에 함께 묻힌 고등학교 사람들은 모두 고급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이전 사람들과 비교하여 연구원들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라와 함께 유익한 자료를 사망이라는 책으로 발견했으며 점토와 나무의 매혹적인 관에서 예외적으로 잘 보존된 시체와 함께 눈에 띄었습니다. 시체와 관은 그리스도 앞에 약 500명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잘 보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말한 다른 것들에 비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지만 이집트인들은 묘지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한 큰 매장지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예입니다. 번호 13. 팔레르모의 지하묘지. 미라와 지하묘지 그 자체로는 일부 문화의 필수적이며 진정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으스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의 지하묘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이 지하묘지는 현지 수도원이 묘지가 너무 가득하다는 문제에 직면한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카타콤을 해야 했고 몸과 약간 편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하 묘지 안에는 8,000개의 미라가 있으며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미라가 다른 포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몇 가지 자세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옷을 입고 광범위한 연령대를 덮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지하 묘지 내에서 죽은 자에 더 가까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이 훌륭한 관광 명소라고 확신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